AI 반도체. 네, 근데 CPU와 GPU, NPU가 있었어요. 네. CPU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NPU는 AI에 좀 특화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지금의 이 인공지능 시대를 보니까 CPU보다는 무조건 NPU가 유리한 측면이 많다. 우리가 AI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다. 경량화에 대한 연구 개발은 뭐 정말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스타트업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기술 교류를 통해서 제품에 좀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궁금한 AI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AI 지식 특강, AI 토피아의 궤도입니다. 요즘 뉴스나 주식시장에서도 자주 등장하는 키워드가 바로 AI 반도체입니다. 우리에겐 엔비디아라는 기업을 통해 더욱 친숙해진 단어이기도 한데요. 작은 칩 하나가 대체 뭐길래 AI 시장은 물론이고 전 세계 경제 시장까지 들었다 놓았다 하는 걸까요? AI 반도체란 무엇이고 왜 이렇게 이슈가 되고 있는 건지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그럼 오늘 저와 함께 이야기를 나눌 지식 텔러를 소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간단히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네이버 클라우드에서 AI 컴퓨팅 솔루션 팀을 맡고 있는 이동수라고 합니다. 현재 그럼 어떤 일을 하고 계신 건지 간단하게 좀 설명을 부탁드려도 될까요? 예, 크게 보면 네. 저희가 요즘에 비용 문제가 많이 대두되고 있죠. 그래서 저희가 처음부터 경량화를 고려한 모델 학습을 맡기도 하고요. 또 GPU라든가 최적화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연결된 그런 서비스를 저희가 맡고 있고 또 전에 반도체를 해왔기 때문에 연결지어서 전체 네이버의 AI 반도체 전략도 맡고 있습니다. 비용에 관련된 것들은 모두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좀 그럼 돈을 아끼는 예, 맞습니다. 네이버 AI의 약간 금고지기처럼 돈이 좀 들어오게 하지만 나가지는 못하게 하는. 네, 맞습니까? 긴장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얼마를 벌었다는 얘기는 못하지만 얼마를 세이브했다 이 얘기는 자신 있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렇다면 첫 번째 질문부터 해보겠습니다. 아마 시청자분들도 그렇고 제일 먼저 묻고 싶은 질문일 것 같은데 AI 반도체 대체 뭐길래 이렇게 이슈인 겁니까? 예, 뭐 AI 반도체 뭐 주식 시장 비롯해서 네. 매일 큰 뉴스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AI 반도체가 쉽게 얘기하면 초고속 AI를 위한 반도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제가 살짝 예를 들어드리자면 뭐 예. 챗GPT 비롯해서 많은 AI 서비스 써보셨을 텐데 1초에 단어가 한 10개에서 100개 정도 나오는 속도가 돼야만 사람이 읽는 것보다는 좀 더 빠르게 나와야 자연스럽게 볼 수가 있겠죠. 답답하지 않게.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되면 요구사항이 사실은 까다로운데 한 단어를 만들 때 GPU라든가 AI 반도체는 모든 모델의 파라미터를 다 읽어야 됩니다. 쉽게 설명하자면 1초에 고화질 영화를 한 수백 편을 다운받는 속도가 만족이 돼야 된다. 그만큼 초고속 회로가 필요하고요. 당연히 데이터를 많이 읽었으니까 연산도 굉장히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거에 전문화된 특별한 AI 전용 가속기다. 이렇게 보시는 게 본질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뭐 당연히 빠를수록 좋겠죠. 예, 네. 예, 맞습니다. 근데 뭐 쉽지 않겠죠. 1차 예선 관문이라고도 얘기를 하거든요. 예. 왜냐하면 아무리 계산이 안에 뭐 강력하게 구축이 돼 있다고 하더라도 데이터를 빨리 갖고 와야 일을 할 수 있는 건데. 맞아요.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중요하네요. 맞습니다. 읽는 것도 결국은 AI 반도체가 한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렇습니다. 뭐 요즘에 그러면 어떻게 보면은 아무리 유능한 직원들이 많은 회사라도 일거리를 가져와야 되는데 맞습니다. 일거리 가져오는 속도가 일단 느리면은 이미 느린 거다. 그렇습니다. 그럼 사실 일종의 AI 반도체에서는 예. 일을 따오는 예. 약간 영업직도 있는 거고요. 예. 일반적으로 AI 시스템에서 반도체를 일단 엔진, 두뇌로 비유를 많이 하는데 예.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영업직을 포함해서 AI 반도체가 하는 일이 구체적으로 뭔지가 좀 궁금하네요. AI뿐만 아니라 반도체를 설계를 할 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부분들이 이 반도체가 돌려야 되는 일의 특성이 뭔지를 분석을 하는 것이 사실은 가장 우선이 돼야 될 것 같고요. AI는 좀 특이하게 행렬끼리 곱을 해야 되는데 뉴런의 개수를 얘기를 많이 합니다. 모델이 커질수록 뉴런의 개수가 많다. 그렇게 되다 보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요즘 모델이 점점 커지고 있고 모델이 고도화될수록 N의 뉴런의 개수는 커지면 압도적으로 행렬이 훨씬 더 복잡하고 오래 걸릴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말씀하시는 속도가 거의 행렬 연산인데요. 맞습니다. 역시 확실히 AI 반도체를 하시다 보니까 속도 자체가 빠르세요. AI 발전도 빠르고 반도체도 빠르고 저도 네. 빨라졌습니다. 이게 아마 조금 어려우신 분들 계실 텐데 쉽게 말해서 사칙 연산 같은 걸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곳에서 같이 한다는 겁니다. 이거는 워낙 계산량 자체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 부분이 굉장히 복잡하고 시간이 많이 걸린다. 왜냐하면 계산 자체가 복잡한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계산을 해야 된다. 그게 행렬연산의 특징입니다. 물론 이게 나눠서 보면은 단순 계산인데 이거를 한 번에 몰아서 빠르게 하려면은 결국은 굉장히 복잡해진다는 거죠. 이게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뭐 CPU의 속도라고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 AI 반도체. 예. 예. 근데 CPU와 GPU, NPU가 있었어요. 네. CPU, GPU, NPU의 일단 차이를 한번 먼저 설명해 주시죠. 흔히 비유하는 것부터 먼저 한번 시작을 해보면 CPU는 다양한 일을 할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 가지 우리가 어떤 일을 원하더라도 해낼 수 있는 결국 좀 다목적으로 설계된 반도체라고 할 수 있고요. 참고로 제가 CPU를 만들었습니다. 전에 네, 그런 반도체를 했었는데 NPU는 AI에 좀 특화된 이런 것들을 만든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심플하게 좀 비유를 해보면은 일단 우리가 CPU와 GPU가 있습니다. 이 차이는 아마 아실 텐데 그래픽 카드예요. GPU는 그래픽 프로세싱 유닛. CPU는 우리 뇌입니다. 쉽게 말해서 CPU는 박사 한 명, 네. 아주 똑똑한 박사 한 명. 예. 그리고 이제 GPU는 단순 이 그래픽을 모니터에 띄워주는 거잖아요. 네. 픽셀마다 어떤 값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계산해서 바로 뿌려야 되기 때문에 GPU는 단순 계산을 굉장히 여러 개를 한 번에 동시에 해서 뿌려줘야 됩니다. 초등학생 100명 GPU. 네, 누가 더 똑똑합니까? 박사 한 명 대 초등학생 100명. 누가 이깁니까? 단순한 일을 시키면 초등학생이 훨씬 더 잘하겠죠. 네, 기본적으로 당연히 예를 들어 박사 한 명이 하는 이야기 초등학생 100명 아예 이해 못합니다. 네. 그렇겠죠? 그렇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당연히 CPU가 똑똑해요. 네. 근데 문제는 이제 이들에게 문제가 주어지는 거죠. 덧셈, 뺄셈, 계산, A4 1000장. 네. 네, 초등학생 100명이 달려들어서 10장씩 나누면 금방 합니다. 맞습니다. 근데 박사 한 명이 덧셈, 뺄셈을 하는 거 1000장을 이거 무조건 초등학생이 이겨요. 그러니까 단순 반복 계산은 초등학생 100명이 훨씬 유리합니다. 네. 이게 GPU고 그래서 엔비디아 같은 그래픽 카드를 만들던 회사가 우리가 굉장히 단순 반복 잘하는데 했는데 AI가 거의 비슷하게 단순 반복 계산이 필요한 겁니다. 학습이나 추론에서. 그러니까 그래픽 카드 만들던 엔비디아가 갑자기 주식이 급상승하고 맞습니다. AI 반도체 시장 규모는 매해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2022년 411억 달러에서 2028년에는 1339억 달러로 연평균 무려 21.6% 성장할 것이라는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렇게 AI 반도체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는 이유 무엇이라고 보십니까? 일단 뭐 첫 번째로 보면 AI 자체를 많이 쓰시죠, 이제. 뭐 일상생활에도 쓰고 업무 효율을 위해서도 많이 쓰고 계십니다. 심지어 CPU가 했던 일조차 이제 AI가 대신 훨씬 더 잘하더라라고 하니까 점점 많은 부분들이 AI 반도체를 기반으로 산업이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이 인공지능 시대를 보니까 CPU보다는 무조건 NPU가 유리한 측면이 많다라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것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AI 반도체로 갈 수밖에 없다. 대부분의 산업들이 예. AI가 포함될 수밖에 없으니까. AI가 대체하는 일들이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그렇죠. 이제는 오히려 CPU는 좀 일을 좀 덜 했으면 좋겠다. 이런 시기까지 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결국 AI 반도체에 대한 수요가 커지다 보니까 늘어나다 보니까 시장도 커질 수밖에 없다. 예. 이렇게 보이고요. AI가 점점 똑똑해질수록 사실 많은 양의 데이터를 소화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덩치가 커지고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니까 연산 속도가 빠르고 전력 효율도 좋은 반도체 기술이 같이 발전할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또 다른 방법 뭐가 있습니까? 더 좋은 성능을 내기 위해서 모델은 점점 커지고 있고 AI 반도체는 그에 맞춰서 더 빠르게 읽고 더 많은 계산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네. 이대로 가다가는 발전소를 몇 개를 지어야 될지 모를 정도로 수요가 폭발하고 있죠. 예를 들어서 인터넷이 처음 나오고 영상 처리가 나오고 통신이 될 때 아마 궤도님 잘 아시겠지만 유튜브라든가 넷플릭스가 우리가 값싸게 볼 수 있는 비용 걱정 크게 안 하고 보는 것은 엠팩, H.264 뭐 이런 것들 들어보셨겠죠? 통신 기술도 값이 굉장히 많이 싸졌는데 모두 압축 기술, 코딩 기술과 연결이 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럼 어쩌면 이제 좋은 반도체 기술이라는 건 이런 하드웨어 기술뿐만 아니라 이렇게 압축해서 보낼
이 물건의 무게 자체를 줄여주는 맞습니다. 이런 것들 소프트웨어 기술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경량화에 대한 연구 개발은 뭐 정말 치열하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데 경량화에 대한 알고리즘을 하드웨어에서 효율적으로 어떻게 연결을 시킬까라는 부분이 사실은 가장 큰 테마 중에 하나이긴 합니다. 먼저 왜 압축이 가능할까라는 대표적인 예로 MP3를 들 수가 있는데요. 네네. 예, MP3에 대한 압축의 원리를 한번 보게 되면 근본적으로는 사람이 귀는 들을 수 있는 주파수 대역이 한정되어 있구나. 네. 모든 데이터를 다 넣을 필요가 없겠구나라는 아이디어부터 시작을 합니다. 예. AI 모델도 마찬가지로 근본적으로 우리가 경량화가 왜 가능할까라는 아이디어를 한번 찾아봐야 되는 스타팅 포인트가 있죠. 제가 보기에 가장 놀라운 산업이 지금까지 만들어줄 수 있었던 가장 놀라운 발견 하나를 꼽으라면 저는 중복성에 대한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중복성은 학습에는 대단히 중요하고 유용하고 우리의 오늘날의 AI 산업을 만들었다. 하지만 학습이 끝나면 이제 이 중복성은 없애버려야 되는 이제 기준이 되는 거죠. 어차피 가볍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 반복되는 내용들이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좀 제거해도 문제가 전혀 없다. 맞습니다. 아, 그렇군요. 네. 어쨌든 이 경량화된 알고리즘, 즉 압축 기술이면은 AI 효율을 높일 수 있는 걸까? 이런 의문이 좀 드는데 예. 어떻습니까? 압축만 하면 됩니까? GPU는 똑같은 일을 100가지, 1000가지를 동시에 해야 빨라지죠. 예. 그런데 경량화를 보니까 랜덤하게 어떤 애들은 빼버리도 되더라라고 하면 그룹으로 묶어보면 어디는 많이 남았고 어디는 조금 남았고 10,000개의 그룹으로 10만 개 그룹으로 갈수록 격차가 점점 커집니다. 동시에 수행을 하게 되면 어차피 가장 느린 그룹의 전체 속도가 결정이 돼 버리겠죠. 출발하려면 모두가 버스에 타야 되는데 맞습니다. 안 온 사람이 있으면 출발 못 하는 거예요. 기다려야 됩니다. 예. 복잡해지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심지어 압축을 했는데 오히려 압축하기 전보다 더 느려지는 경우도 흔합니다. 그러면은 사실 그냥 압축이 중요한 게 아니라 네. 압축된 데이터를 빠르게 읽을 수 있는 하드웨어적인 어떤 구조라든지 네. 여러 가지 또 노하우가 필요하겠네요. 맞습니다. 저희가 많은 GPU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네. 조금 답답하긴 했습니다. 왜냐면 저희는 압축은 2배, 4배를 하는데 실제로 속도 향상은 20% 혹은 더 느려지기도 하기 때문에 이득을 못 보네요. 예. 지금 하드웨어의 문제가 뭘까? 이런 부분들을 고민을 많이 하고 연구를 했습니다. 그럼 압축 친화형 AI 반도체 아예 NPU 자체를 직접 만들고 있다. NPU 전체를 다 만들지는 않지만 예. 기본적인 가능성, 이런 반도체가 필요합니다라는 것을 보고 저희가 많은 협력사들이 또 있습니다. 뭐 스타트업 비롯해서 글로벌 반도체 회사들과 기술 교류를 통해서 제품에 좀 반영하려고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통합적으로 연구하고 계신 거네요. 맞습니다. 예, 좋습니다. 그럼 압축 친화형 AI 반도체 연구 이 부분을 좀 더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압축을 하게 되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듬성듬성 이렇게 데이터가 떼내어지게 되면 오히려 압축 후에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어떻게 하면은 압축을 하더라도 좀 이쁘게 골고루 영향력이 여러 데이터에 골고루 부포될 수 있도록 만들까. 저희가 그렇기 때문에 심지어 예전에 이동통신 이론까지도 좀 갖고 와서 접목을 시켰고요.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의 이 AI 기술, 지금 말씀하신 이 기술의 속도를 식당으로 좀 비유를 해본다면 지금 손님들이 정말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는데 음식 나오는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좀 음식 자체를 약간 패키징화해서 예. 예를 들어 예전은 뭐 밥이 여기 있고요, 국이 여기 있고요, 뭐 여기 메인 이제 요리가 있고요, 뭐 이렇게 했었는데 이게 오래 걸리니까 식판 딱 해가지고 밥, 국 딱 해서 했단 말이에요. 이러면 좀 빨리 나가지 않을까? 이거를 했는데 여전히 느려. 왜냐? 식당 테이블 구조 자체가 왔다 갔다 하는 것 자체가 오래 걸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결국은 식당 테이블의 구조도 바꿔야 됩니다. 네. 지금 요것들이 결국은 손이 얼마나 빠르냐, 셰프의 손이 얼마나 빠르냐, 이 나가는 음식을 얼마나 지금 딱 콤팩트하게 만들어서 한 번에 보내느냐. 예를 들어 뭐 하나하나 반찬 놓는 것보다 딱 식판이 깔끔하잖아요. 그리고 이게 나가는데 얼마나 효율적인 동선을 구축하느냐. 요걸 해놓으면 이 밀려드는 손님들을 충분히 우리가 커버할 수 있지 않을까. 요 기대를 갖고 지금 AI 식당을 운영하고 계신 거죠? 정말 정확한 비유를 주셨는데요. 네. 식당 운영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할까라고 하면 그에 맞춰서 뭐 식기나
뭐 테이블이나 그렇죠. 여러 가지 포크의 뭐 구성까지도 달라질 수 있는 거죠. 네, 뭐는 셀프로 해야 됩니다. 예,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 다 고민해야 되고요. 네, 말씀을 듣고 보니까 AI 기술의 성장, 이거 반도체 기술의 발전 없이는 불가능하다. 정말 필수적인 요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앞으로 AI 반도체 발전 방향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도 수요는 점점 더 크게 늘어날 겁니다. 에이전틱 AI를 가게 되면 우리가 좀 영화에서 보던 그런 AI 서비스에 좀 더 가까워집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자동차에서 운전을 하다가 갑자기 집에 계란이 부족하니까 계란을 좀 주문해야겠다. 우유를 주문해야겠다. 라고 음성으로 얘기를 하면 이제는 에이전트들이 어떤 식으로 하냐면 역할을 구분해서 나눠서 수행을 합니다. 어떤 친구는 음성을 인식하는 거, 어떤 친구는 플래닝을 합니다. 우리가 어떤 부분을 주문이라든가 계산을 해야 되겠구나. 어떤 친구는 주문만 받고요. 어떤 친구는 쇼핑몰을 연결을 합니다. 이렇게 다양한 AI들이 존재를 하게 되면 조금 파편화된 것들이 존재하게 됩니다. 다양한 AI 모델도 존재하게 되고요. 훨씬 더 빠르고 수요는 당연히 훨씬 더 많아지겠죠. 그렇게 되면 앞으로는 메모리에 대한 수요들이 훨씬 더 많아지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이 폭발하는 수요, 그리고 새롭게 요구되는 뭐 시장의 요구사항 이런 것들을 어떻게 잘 반영할까, 새로운 게임들이 펼쳐지고 있다. 기대되는 시대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쨌든 예전과는 훨씬 복잡한 일을 수행해야 되고 단순히 기숙사에 일하는 사람 한 명이 사는 게 아니라 굉장히 많은 인원이 지금 들어오는 거죠. 예. 그러면 기숙사 자체 커져야 되겠죠? 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제 메모리가 필요한 거고. 네. 근데 단순히 기숙사에 커지는 것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이 모이게 되면 결국은 기숙사의 크기만 커질 게 아니라 주변에 여러 가지 것들이 바뀌어야 돼요. 요거에 따라서 아마도 이 AI 반도체가 훨씬 더 복잡한 명령을 수행하는 여러 가지 인공지능들이 같이 일을 하게 되려면 훨씬 더 유연한 구조로 진화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습니다. 좀 이런 생각이 드네요. 예, 이제는 AI 에이전트들끼리도 서로 통신도 해야 되고요. 그렇죠. 데이터도 주고받으면서 같이 협력하는 체계까지 꾸려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 산업에 응용하고 확산을 하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훨씬 더 좀 고도의 아이디어들을 함께 모으고 특히나 하나의 회사가 이제는 만들 수 없는 생태계이기 때문에 많은 스타트업과 대기업, 정부까지도 협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것이 어떤 거대한 플랫폼 안에서 같이 돌아가야만이 호환성이 맞아야만이 또 돌아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은 네이버가 지금 잘하고 있는 일이다. AI의 응용 부분을 확산하기 위해 좋은 포트폴리오를 가지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쇼핑몰도 있고 지도도 있고 검색도 있고 여러 가지 에이전트들이 다양화되면서 서로 협력을 하면서 시너지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산업들이 있기 때문에 앞에 말씀드린 여러 가지 복잡한 생태계를 꾸리는데 당연히 여기에는 정부라든가 스타트업들도 함께 해주시면서 이런 생태계 그리고 그런 서비스의 경험을 바탕으로 다음에 AI 반도체나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면 좋을지에 대해서 같이 논의하는 그런 자리가 되면 너무 좋겠다. 네, 어떤 결국 이 통합이라든지 여러 플랫폼의 어떤 연결에 대한 이야기도 한번 다룰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쨌든 AI가 사람처럼 다양한 일을 하게 되고 다양한 어떤 목적을 수행하게 된다면 결국은 이 다양한 상황에 대처 가능한 유연성을 갖춰야 될 거고요. 이것 자체가 AI의 경쟁력이 되지 않을까 이런 기대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AI 반도체 발달 이걸로 인해서 당연히 이제 비용 절감, 전력도 줄어들고요. 네. 굉장히 좋은 것들이 많은데 이것 외에 또 어떤 기대 효과가 있습니까? AI 반도체 발전을 기다리는 분야가 사실은 굉장히 많습니다. 실시간이 중요한 것들이 너무 많죠. 뭐 자율주행은 당연하고요. 그럼요. 뭐 통역을 하는 것도 빠르면 빠를수록 이런 부분을 통해서 훨씬 더 일상생활 임팩트도 훨씬 더 커지지 않을까 예 생각을 합니다. 그냥 심플하게만 봐도 일단 속도가 빨라지니까 지연 시간이 줄어든다는 거는 거의 실시간으로 딜레이가 전혀 없이 AI를 활용할 수 있다. 맞습니다. 이것만 해도 임팩트가 클 것 같아요. 또 우리나라는 사실 못 기다립니다. 급해요. 모든 게 급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국민분들이 만족할 만한 AI 속도가 나오면은 사실 이건 세상에서는 세계에서는 무조건 먹힌다. 네. 예. 우리가 가장 급하기 때문에. 네. 많은 불평을 해주십시오. 반도체 왜 이렇게 느리냐? 예. 우리는 이런 서비스를 원한다. 그러니까요. 네. 예. 앞으로 이 AI 반도체가 하드웨어와 어떤 알고리즘적인 어떤 큰 개선이 있다면 계속해서 이렇게 빠르고 정확하고 전기도 적게 먹고 비용도 적어지는 굉장히 좋은 유연한 AI 반도체 시대가 올 것 같습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에게 AI란 무엇입니까? 나에게 AI란 끝사랑이다. 오. 배경 설명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제가 반도체를 사실 좀 오래 했습니다. 트랜지스터 레벨부터 해서
CPU, GPU, NPU 다 만들어봤고요. 첫사랑은 트랜지스터? 그렇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은 AI 서비스를 맡고 있지만 업종 전환하기 위해서 많은 고민과 많은 다양한 경험을 했는데 지금은 이렇게 많은 방황을 했을 것 같은 그런 경험들이 통합될 거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걸 통해서 AI 반도체에서 그나마 제가 남들보다는 조금 다른 식견과 경험을 좀 가지게 된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한번 불꽃을 한번 타올릴 수 있는 그런 분야가 바로 AI 반도체 아닐까. 끝사랑이다. 맞습니다. 근데 AI 시대 꽤 오래 갈 것 같죠? 오래 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와, AI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 변화가 너무 크다 보니까 예, 어쩌면 끝사랑을 하셔도 거의 영원한 사랑이 될 수도 있다. 그럴 것 같습니다. AI 기술이 아무리 발전을 해도 그 바탕에는 결국 반도체라는 튼튼한 토대가 뒷받침되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시간이었습니다. 단순히 작은 칩이 아닌 미래 사회의 진흥을 좌우하는 전략적인 핵심 기술 AI 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나눠주신 이동수 지식텔러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AI 지식특강 AI 토피아 다음 시간에도 특별한 AI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진정한 AI 토피아를 향한 여정은 계속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